거의 근접했다 소문만 무성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감독 부임이 최종 합의됐다. 즉 이제 며칠 내로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식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믿을만한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죠. 네, 뭐 며칠 내로 발표가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들을 다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는 매체들이 텔레그래프, 뭐 영국의 정론지, 네. 올해의 스포츠 언론 보도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디 애슬레틱, 뭐 미국 매체지만 영국판을 만들면서 영국 내 최고 공신력 기자들을 다 모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나온 보도는 믿을만하다. 스타 기자들 싹 쓸어갔었죠.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 이 선임에 대한 건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확인이 됐지만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부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의 마지막 3경기를 이제 뭔가 함께 공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건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포체티노가 어떻게 첼시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또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한 세세한 소식들 이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첼시 1티어 기자죠. 맨로 기자가 가장 먼저 한국 시간 새벽 3시 59분에 첼시가 포체티노와 그 감독의 동의를 합의를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계약에 사인하는 장면부터 비디오로 찍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오피셜 뭐 화보와 뭐 인터뷰와 이런 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되기 직전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구두상으로는 계약 내용, 계약서를 다 봤죠. 이제 다 완료가 됐고 마지막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거피셜인데 중요한 게 이 시점이잖아요. 토요일 밤이에요, 영국 시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월요일 날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텔레그래프 지면인 건데요. 지면에서도 포체티노가 첼시를 잡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윌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이제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 첼시가 또 사실은 이번 그 주말에 있었던 노팅엄과의 경기에 실망스럽게 2대2로 비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경기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포체티노 선임을 빨리 좀 확정해가지고 이제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 반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선수단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들도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있어요. 첼시가 최근에 그 시즌 티켓 다음 시즌 있잖아요. 그거 동결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왜냐면 이번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이제 동결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플러스 유럽 대항전도 참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더더욱이나 이제 명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재계약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정식 감독을 빨리 확정해서 오피셜을 띄워야지 올 거야라는 거랑 온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그 새 감독이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뭐 이제 텔레그래프 맨로 기자에 이어서 10월 이걸 띄웠을 때는 거의 뭐 완료가 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띄웠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한국 시간 새벽 4시 8분경에 첼시는 이제 포체티노를 새 감독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히어리고 한 다음에 예상대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새벽 4시 15분에 하나 더 올리면서 포체티노는 장기 계약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4월부터 협상이 매우 진전된 후 곧 계약서에 서명하고 모든 게 완료될 것이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영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이었잖아요. 조금 늦은 시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 합의 협상은 끝났고 사인은 이제 밤늦게 할 일 없으니까 다음 날이든 혹은 월요일이든 사무실에 오전에 와서 사인하고 찍고 이런 걸 할 것이다. 그렇죠. 영상 작업해야죠. 요즘은 영상 작업 중요하잖아요. 오피셜. 그러니까 그것 빼곤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얼리고 순도 아니에요. 그냥 히얼 위고예요.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정말 좀 더 이제 믿을 만한 매체 디 애슬레틱도 보도를 했어요. 뭐 디 애슬레틱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보도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제목 자체는 포체티노가 오는 여름 첼시 새 감독이 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부임하는 시점은 이제 오는 여름이라고 한 거고요. 심지어 이제 코치진의 이름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코치진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여러 명 모든 파트의 코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버피셜이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요. 윌이 아니에요. 어그리 합의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요. 뭐 뒤에 내용들은 이제 뭐 포체티노의 경력에 관한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앞에 내용들이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거래의 세부 사항은 며칠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이제 며칠 안에 발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포체티노는 여름에 새로운 역할을 새로운 감독
감독직을 시작할 것이고 거기가 시점도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헤수스 페레스, 미겔 다고스티노, 토니 히메네스 그리고 이제 아들인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와 함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그의 팀으로 합류할 것이다. 예, 백룸 스태프로 합류를 한다. 예. 이제 코치진 구성까지 끝났기 때문에 발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 이제 스태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 가장 흥미로운 게 전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포체티노 감독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첼시 단장 및 임시 감독인 프랭크 램파드와 협력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부임은 이제 아마도 6월 30일 이후 지금 예. 이제 다음 시즌이 시작되는 임기 7월 그렇죠. 1일부터죠. 그러니까 프리시즌부터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램파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감독인 램파드가 나가고 포체티노가 바로 마지막 세 경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부임하기로 했으니 네. 램파드 감독을 도와서 남은 세 경기는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 딱 그 계약서에 맞게만 일을 해요. 예. 그 전에 절대 먼저 일하거나 그냥 한국식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이 새로 이번에 그 치프 디렉터로 임명한 그 스콧먼 같은 경우도 딱 7월 1일부터 일을 할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손을 떼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포체티노는 미리 작업들을 할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뭐 벤치에 앉는다거나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최소한 관중석에 홈 VIP석에서 이제 보일리와 함께 경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밖에서는 훈련장에서는 램파드 얘기도 하고 네. 선수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 사실 포체티노가 또 남미 출신이잖아요. 예. 조금 한국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그 알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 계약하면서 보일리가 얘기했겠죠. 근데 좀 시즌 끝나기 전에 좀 와가지고 좀 분위기도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예, 팀 하자. 구상도 미리 하고 그리고 그렇죠. 현재 램파드가 많이 부족하니까 옆에서 그렇죠. 전술적인 조언도 좀 해주고 예. 그래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겠죠. 예. 그리고 그걸 수락을 한 거겠고요. 사실 이제 본머스전에 이제 이기면서 첼시가 잔류를 확정을 했죠. 네, 그렇죠. 잔류를 확정한 이후 이제 사실 그 뒤로 노팅엄은 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질 예. 뻔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남은 3경기가 맨체스터 더비의 2팀과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까지 죽음의 일정이거든요. 예, 이런 팀들을 상대로 만약에 박살나고 끝난다. 그럼 램파드한테도 안 좋고 첼시의 분위기에도 안 좋죠. 사실 이것 때문에 새 감독이 첼시 감독에 미리 부임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왜냐면은 새 감독 부임해가지고 연패로 시작하면 이게 분위기가 계속 안 좋게 이어지는 예. 거니까 이거 마무리는 그냥 램파드가 해라. 하지만은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왜냐면 이 마무리를 또 3연패로 끝나버리면 그렇죠. 그것도 안 좋고 램파드한테 너무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조금 머리를 좀 이제 짜서 예. 최선의 결과를 좀 내보자.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좀 하자. 이런 건데요. 네. 일단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이력들을 보면은 명확하죠. 포체티노는 이제 뭐 그 에스파뇰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쳤던 센터백으로 이제 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선수 은퇴 후에는 에스파뇰과 사우스햄튼 그리고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고 파리 생제르맹 때 3번의 우승 그러니까 뭐 프랑스 슈퍼컵 그리고 프랑스 FA컵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했던 거였는데요. 네, 사실 뭐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차지하긴 했지만 뭐 그 과정은 썩 좋진 않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파리에 오기 전까지의 커리어는 분명히 계속돼서 상승 곡선이었어요. 일단 그 포체티노가 2008년 1월 20일에 에스파뇰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포체티노 부임 이전까지 에스파뇰은 19라운드까지 3승 6무 10패, 승점 15점으로 강등권인 18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 그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누만시아와 승점이 5점 차나 벌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포체티노가 부임하고 나서 19경기에서 9승 5무 5패로 승점 32점을 추가하면서 최종 승점 47점으로 10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성적들을 나름 괜찮게 냈었죠. 하지만 그 마지막 시즌에는 13라운드 기준 2승 3무 8패 승점 9점으로 팀이 최하위로 추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으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부임하게 예. 됐었죠. 현재 그 이강인 선수의 은사기도 한 그렇게 부임했었는데 비록 마지막 시즌이 좀 안 좋긴 했었지만은 그 전까지 그래도 에스파뇰이라는 그렇게 뭐 라리가에서 아주 강호라고 하긴 애매한 팀이잖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 팀을 맡으면서 쿠티뉴, 카예온, 하르케, 오스발도 그리고 또 이제 엑토르 모레노, 빅토르 루이스, 세르이오 가르시아 그리고 베루두, 하메니 같은 선수들을 키워냈었죠. 그때 그 매력적인 축구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중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축구를 했던 데다가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때 스페인에 이제 있었는데 굉장히 포체티노 하면 전술가 뭐 지금은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네. 젊은 좀 총명한 이제 지략가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고요. 그랬기 네. 때문에 사실 뭐 에스파뇰에서 성적 자체
자체 순위 자체가 좋진 않았어도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2013년 1월 18일에 이제 사우스햄튼 감독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챔피언십에 있던 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있다가 승격 첫 시즌이었는데 해당 시즌에 이제 23라운드 기준 5승 7무 10패 승점 22점으로 강등권인 빌라의 승점 3점 차 이제 15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포체티노 부임하고 마지막 이제 16경기에서 4승 7무 5패 승점 19점을 추가하면서 최종 승점 41점으로 14위로 이제 시즌을 마감했고 그 다음 시즌에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스파뇰 부임 때랑 비슷해요. 예. 비슷한 시점에 위기에 빠진 팀에 부임을 해서 성과를 내고 살려내고 예. 또 그 다음 시즌에도 좋은 축구로 좀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예. 뭐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선수도 잘 또 배출해내고 예, 그 워드 프라우스가 이때 이제 등장을 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랄라나도 이때 스타덤에 올랐고요. 루크쇼도 그래서 이제 맨유로 갔고요. 랄라나 리버풀 갔죠. 예. 그리고 리키 램버트 리버풀 갔죠. 그리고 로프렌 리버풀 갔죠. 리버풀이 참 많이 내려갔었죠. 예, 스네데를랭도 이제 맨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맨유 갔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에버튼으로 갔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완야마는 토트넘으로 데려갔었고 예. 또 이제 제이 로드리게스도 정말 부상만 아니었으면 이 선수가 그 잉글랜드의 천재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선수였고 또 이제 나다니엘 클라인까지도 리버풀 갔네요. 클라인도 예, 리버풀 참 많이 내려갔어요. 사우스햄튼에서. 이때 이제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많이 뛰는 축구 정말 네. 그 압박을 많이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리버풀이 원할 만한 프로필의 선수들이 좀 배출이 됐던 것도 있는데 네. 어찌됐거나 이제 결과 이제 성적 순위표보다는 내용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게 예.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이제 포체티노가 떠나고 나서는 사우스햄튼이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이번 시즌 강등이 이번 라운드에 확정이 됐죠. 예. 그런 거는 포체티노는 이제 경력상 점프하는 또 이적을 하게 되죠. 전성기죠 이때가. 예. 예, 최애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15 시즌에 이제 토트넘 감독직을 맡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쭉 감독직을 이어오면서 그가 중간에 경질된 거를 제외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프리미어리그 시대 그 구단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를 했었는데요. 예. 2015-16 시즌에 레스터 시티와 이제 아스널과 우승 경쟁하다가 뒷심 부족 드러내면서 아쉽게 이제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때 이제 레스터 동화가 쓰여졌고요. 또 이제 2016-17 시즌은 첼시의 승점 7점 차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2017-18 시즌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밀려서 3위를 기록을 했었고 더 중요한 게 포체티노 부임 이전까지는 토트넘이 레드넵 시절이었던 2010-11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1회가 전부였어요. 그 전까지는 유러피언 컵은 있었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포체티노 밑에서 2016-17 시즌부터 2019-20 시즌까지 4시즌 연속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잘 아는 2018-19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으나 리버풀에게 0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그쳤었죠. 게다가 이 포체티노 감독이 활동한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가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빅4에다가 맨시티까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챔스 진출 자체도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게다가 챔스에서도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았는데 또 맨시티를 8강에서 꺾으면서 올라가서 뭐 리버풀에 결국엔 아쉽게 그렇죠. 탈락하긴 했지만 준우승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챔스 준우승 이거는 토트넘 역대 거의 뭐 근래 들어선 최고 성적 아닙니까? 그럼 뭐 포체티노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계속 팀을 진출을 시켰을 때 밀려난 팀들이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이잖아요. 맨유까지도 고전을 했었기 예. 때문에 결국에 이제 또 포체티노 감독 이 기간에 손흥민 선수를 또 직접 영입을 해서 또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 케인, 그리고 또 이제 에릭센, 그리고 알리까지 어린 선수들로 또 이제 팀을 구축해가지고 리빌딩을 성공을 시켰던 거였죠.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윙크스나 뭐 다이어 같은 선수들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로 나갈 정도였으니까 최소한 포체티노가 맡을 때만큼은 토트넘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들을 막 잘 끌어내고 있었다. 네. 다만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예. 우승 트로피 3개를 획득하긴 했지만은 성적면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예, 게다가 또 마지막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가 왔던 시즌에 포체티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의 성적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에서 다시 한번 명예 회복을 위한 또 한번 이제 우승 트로피를 위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예. 어떤 이제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했나요? 예, 뭐 그러니까 디에슬레틱에서 보도한 이제 인물들을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뭐 헤수스 페레스가 이제 수석 코치로 부임을 할 예정인데요. 헤수스 페레스는 포체티노보다 먼저 에스파뇰에 있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니스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포체티노가 부임하면서 그 밑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심지어 포체티노가 에스파뇰에서 경제됐을 때도 팀에 남아서 아기레 감독 밑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포체티노가 사우스햄튼 감독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로는 포체티노와만 일을 같이 한 사실상 포체티노의 오른팔, 포체티노의 가장 그 믿을 수 있는 코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꽤 비슷한 게 무리뉴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후이파리아가 비슷한데 이제 후이파리아도 체력 코치예요. 근데 이분도 체력 코치지만 이 체력을 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공과 함께 하는 체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포체티노 감독이 원하는 전술 구상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수석 코치로 다고스티노가 있는 건데요. 다고스티노 같은 경우는 포체티노하고 뉴웨일스 시절,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아르헨티나에서 뛰었을 때 이제 뉴웨일스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둘이 센터백으로 같이 뛰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뭐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나이도 나란히 1972년생으로 동갑내기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고스티노가 먼저 은퇴를 하고 나서 프랑스 하브리그 팀인 앙굴렘과 그리고 브레스트를 거쳐가지고 두바이에서 이제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포체티노가 에스파뇰 감독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데려온 인물이 다고스티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사우스햄튼, 토트넘, 파리까지도 계속 함께한 포체티노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체티노의 어떻게 보면은 대화 상대기도 한 거죠. 절친. 네, 정확한 역할이 지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 때 뭐 하는지는. 그리고 이제 골키퍼 코치도 포체티노 라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 토니 히메네스라고 에스파뇰에서 골키퍼로 활약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뛰었던 인물인데요. 포체티노하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또 이제 2003-04 시즌을 함께 에스파뇰에서 뛰었었다가 선수로, 게다가 이제 히메네스가 먼저 2004년에 은퇴를 했고 이어서 이제 포체티노가 2006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 포체티노가 에스파뇰 감독 부임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히메네스를 불러서 골키퍼 코치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뒤에 뭐 사우스햄튼, 토트넘, 파리까지 함께 해온 역시 포체티노 사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또 안첼로티가 생각나는데 약간 그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죠. 예, 그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 그 포체티노 감독 아들인 건데요. 일단 2016년에 토트넘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 와가지고 이제 스포츠 과학 부분에서 일을 해다가 그다음 2019년부터 이제 피트니스 코치직을 수행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 포체티노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이거 능력 없는 아들 데려와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네, 그 파리에서도 함께 했고요. 네, 다만 근데 뭐 안첼로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첼로티 아들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잖아, 바이에른 시절에. 근데 또 그러고 나서는 떠나고 나서는 도리어 아니다, 안첼로티 감독 아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인맥으로 데려온 거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인맥으로 데려온 건 맞아요. 아들이니까 쓴 그렇죠. 거긴 한데 그래도 실력이 없으면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좀 중요한 시점인데 그냥 쓰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포체티노의 첼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그래도 아직은 뭐 전망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요. 맨로 기자가 4월 25일경에 심도 있는 칼럼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로멜로 복귀가 발동할까? 첼시는 루카쿠에게 포체티노 혁명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볼 것 플러스 첼시 새 감독 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물어볼 것이라고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거기에 이제 짧게 발췌한 것이 포체티노의 첼시 해가지고 풀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무드릭은 첼시의 손흥민, 그리고 은쿤쿠의 역할, 그리고 공격수 옵션, 루카쿠 리턴, 그리고 새 골키퍼 필요 이렇게 올린 건데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여름에 합류할 선수들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한 전망이죠. 그러니까 뭐 본문 내용을 또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루카쿠와 대화할 예정인데 포터는 루카쿠를 복귀시킬 계획이었다라고 하고, 그 이제 두 번째로 선수단 줄이는 게 급선무다. 거의 영입보다는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왜냐 현재 첼시가 가장 많은 선수 1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니까요. 노팅엄과 함께 이 두 팀이 양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라이커 골키퍼 보강 가능성은 있지만은 다만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루카쿠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브로야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뭐 케인도 포체티노가 토트넘 시절에 키워낸 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남기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풀백이 중요하다 포체티노 축구에서는 이미 토트넘 시절에도 워커, 로즈, 트리피어 같은 선수들을 잘 키워서 토트넘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중용받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리스 제임스와 구스토가 오른쪽 풀백 그리고 왼쪽 풀백은 치레가 쿠쿠렐라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구스토와 은쿤쿠가 여름에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풋백을 선호하지만 3백도 썼었다 이건 실제 그랬었고요. 그리고 마운트가 에릭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4-2-3-1의 오른쪽에서 약간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밸런스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했고, 갤러거의 에너지와 활동량을 포체티노가 감탄할 것이지만 치코와 코바치치는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이제 알리의 역할은 은쿤쿠, 그러니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안후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 포체티노 시절에 알리는 10골 이상을 항상 넣던 선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역할은 무드릭이 맡는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무드릭이 부진하지만은 손흥민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뭐 손흥민처럼 놀라운 속도 타고났고 둘이 유사점이 많다. 뭐 이렇게 맨로 기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약간 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운영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첼시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운트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스털링은 공격 세 자리 모두 뛸 수 있고 라커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또 이제 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 부재는 일단 부임 초기에는 티아고 실바와 쿨리발리 같은 베테랑이자 이제 뭐 주장직을 수행했던 바가 있는 인물들한테 의존을 할 것이라고 했고, 또 이제 브라이턴에서 임대 복귀할 코리르, 포파나 바디아실과 함께 중용할 것. 즉 이 얘기는 티아고 실바나 쿨리발리는 초반에는 조금 리더십 때문에 쓰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밀려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포체티노가 이제 원하는 체력과 젊음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케파와 경쟁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골키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이때 보도 이후 좀 업데이트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루카쿠 같은 경우는 원래 인테르도 임대 복귀 시킬 예정이라고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맨로 기자의 보도 전후로 해가지고 루카쿠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 최근 공식 대회 6경기에서 5골 3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활약으로 지금 막판에 지금 스퍼트를 올리면서 인테르가 챔스에서도 뭔가 그 결승 진출이 좀 유력한 1차전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그리고 이대로라면은 인테르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왜냐면 인테르의 문제는 공격수들의 기복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터질 때는 또 계속 넣는 그게 있는데 라우타로랑 루카쿠가 좀 잘 맞고 있죠.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베페 마로타 그 인테르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첼시의 계획이 어떤지 모른다. 어쩌면은 새 감독이 그를 잡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포체티노 얘기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루카쿠는 지금 인테르에서 매우 행복하다. 1부터 10까지 놓고 보자면은 나는 인테르의 다음 시즌 루카쿠가 남을 가능성이 6 정도 된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왜냐면 루카쿠가 너무 원하니까. 그렇죠. 이전에도 그래서 갔으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루카쿠의 현재 소속팀은 첼시니까 결국 첼시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겁니다. 아마도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공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겠죠. 내가 너 케인으로 만들어줄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포지션 지금 뭐 원래는 부동의 주전이었던 맨디가 완전히 지금 부상도 있지만 사라졌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골키퍼는 무조건 다른 포지션은 영입하지 않더라도 골키퍼는 무조건 영입할 거란 얘기들이 계속 유력 기자들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로마노 기자가 올린 건데요. 맨디는 그러니까 좋은 제안만 온다면은 그러면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날 수 있다. 물론 새 감독의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떠난다면 올 수 있는 골키퍼는 좀 많이 언급되는 게 또 이제 오나나 골키퍼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맨로 기자가 첼시는 여전히 포체티노와 대화 중에 있는 가운데 오나나 앞에 줄을 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나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루카쿠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테르의 마로타 단장은 뭐라고 했냐면요. 오나나가 4천만 유로의 팀을 떠난다고? 나는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루카쿠를 싸게 쓰면서. 그러면서 오나나는 현재 밀라노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던 티아고 실바의 상황, 뭐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할 때 좀 언급이 나왔었는데 티아고 실바가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글로브라고 브라질 최대 스포츠지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선수 측에서 좀 반박을 했어요. 일단 뭐 그러니까 맨로 기자 같은 경우도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첼시는 티아고 실바가 원한다면 이번 여름에 브라질로 돌아가는 걸 허용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글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분명히 말하자면 첼시가 그를 떠넘기고 싶어 한다는 암시는 없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 하는 거라기보다는 선수가 원한다면 보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티아고 실바가 가고 싶어 한다면 그의 나이와 그의 남아있는 이제 서비스 기간 그리고 또 이제 플루미넨시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고려할 때 플루미넨시 이제 소속 그렇죠. 친정팀이잖아요. 애착을 고려할 때 그의 브라질 복귀를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티아고 실바가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나와 플루미넨시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현재 없다. 나는 첼시와 계약을 연장을 했고 첼시에 남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아내한테도 이미 얘기를 했다. 이건 루머일 뿐이고 나는 내 그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고 안에도 바로 이제 또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예,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첼시가 오히려 조금 정리하고 싶은 뉘앙스가 보여요. 왜냐면 가고 싶다면 보내줄게라는 얘기인데 난 안 갈 건데 약간 뉘앙스가 첼시가 이제 수비진을 좀 개편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 수비진을 개편하고 싶다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린 팀으로 바꾸고 그렇죠. 싶어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이미 소개시켜드린 기사지만요.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신빙성은 그렇게 높은 기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김민재 영입을 위해 플리시카 쿨리발리를 제시했다. 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희가 얘기를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 팀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쿨리발리는 사실 좀 잘못 산 것 같다. 그렇죠. 정리하고 싶다. 그리고 퓰리식은 사실 이제 좀 전력으로 지금까지 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역시나 정리 대상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벨링엄 영입을 사실상 뭐 포기한 맨시티가 코바치치 영입에 나선다라고 맨로 기자는 이미 2월경에 이 얘기를 보도를 하기도 했고 가디언에서도 최근에 코바치치는 첼시를 떠날 것이고 바이에른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첼시도 내보낼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운트 같은 경우도 리버풀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 마운트 같은 경우는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레볼루션의 중심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운트가 그 첼시의 재계약 제의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다 보니까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가 어떻게 마운트를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말씀드린 대로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포체티노 오피셜을 내고 면담까지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첼시는 현재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브라이턴 완전 어린 팀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스날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었고 이 팀은 그래서 아르테타 밑에서 리빌딩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 시즌 그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첼시도 만 25.4세로 세 번째로 어린 아이의 팀인데다가 심지어 만약에 티아고 실바, 쿨리발리 등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나이는 그러면 최연소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포체티노가 원하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젊은 선수들을 잘 키우고 잘 활용해서 성적을 내는 그런 팀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건데 이거는 뭐 맨로 기자가 이제 예상 포메이션을 약간 조금 토트넘식에 맞춰가지고 좀 한 거에 가까운데요. 최전방 공격수는 루카쿠나 브로야나 이제 영입된 선수가 설 걸로 예상을 했고 알리처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은쿤쿠가 맡으면서 침체 들어가서 골을 많이 넣는 역할. 은쿤쿠가 실제 그 라이프치히에서 그렇게 골을 두 자릿수 골 넣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알리랑 물론 뭐 스타일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골을 잘 넣는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거고 무드릭이 이제 손흥민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마운트가 에릭센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이제 엔소와 칸테가 더블 볼란테를 서고 그리고 이제 포파나와 티아고 실바 중앙 수비수의 좌우 풀백에 제임스와 치렐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냥 3백도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자녀 이제 경기들에 또 포체티노 감독이 영향을 미친다면 일부는 이제 램파드 임시 감독 되면 다른 또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당장 남은 이 세 경기는 정말 빅매치만 있어요. 예, 맨시티, 맨유, 뉴캐슬 죽음의 일정이죠. 예. 이러니까 감독을 선임을 미리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갈 팀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거 뭐 일정 이게 짜라고도 쉽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과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언제 오피셜이 나고 당장 또 이제 본인이 토트넘 시절에 나름 또 이제 좋은 경험을 했던 그리고 뭐 사실은 에스파뇰 시절에도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과르디올라였어.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바르디올라에 강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와의 경기에 좀 어떤 좀 흥미로운 요소가 나올 수 있을지 이 경기 전에 좀 어떤 소식이 나올지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첼시의 경기력이 이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포체티노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팀 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뭐 경기 내용이 그대로면은 뭐 협력한다라고 하고 뭐 그냥 그래도 좀 설렁설렁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포체티노 감독의 이제 발표가 난 이후에야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가장 빠르면 맨시티전부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맨시티, 맨유, 뉴캐슬로 이어지는 이 첼시의 올 시즌 마지막 3경기 포체티노 체제가 밑그림과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경기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시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